이른 아침 작곡가 박문영의 하루는 운동으로 시작됩니다. 하루에 기본 3시간 철두철미하게 건강관리를 한다는데요. 젊었을 땐 그렇게 열심히 안 했는데 한 나이 60쯤 됐을 때 내가 우리 처의 손과 발과 눈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제 건강을 제가 아주 열심히 챙기고 있어요. 운동에 이렇게 열심인 이유가 아내의 손과 발이 되기 위해서라니 사랑꾼이 따로 없습니다. 집으로 돌아가는 길 와, 개나리 봐. 와. 봄의 전령사 만개한 개나리에 눈길도 발길도 빼앗겼는데요. 아이고 이쁘다. 아이고 이쁘다. 아휴, 꽃 떨어졌네. 그런데 갑자기 꽃잎을 줍기 시작합니다. 아이고 이쁘다. 개나리 꽃잎으로 대체 뭘 하려는 걸까요? 아이고, 꽃이 너무 예쁘게 폈잖아요. 그래서 이거를 주워가지고 꽃이 폈다고 좀 보여줄 사람이 한 명 있어요. 대체 누구에게 주려고 이렇게 들뜬 건지 싱글벙글 걸음마저 경쾌합니다. 주인공은 바로 동갑내기 아내. 내가 운동하고 왔는데 어머. 짠. 어머 개나리가 이렇게 폈어 벌써? 그 길거리에 개나리가 쫙 폈더라고. 그랬어. 벚꽃도 그래서 폈나? 벚꽃은 이제 막 필라 그러고. 개나리. 그래서 내가 노란 개나리 꽃잎과 함께 벚꽃 소식까지. 자고 일어나면 달라지는 화사한 봄 풍경을 아내에게 전합니다. 저희 처가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자유롭게 외출은 잘 못해요. 그러니까 우리 처도 꽃 좋아하니까 같이 꽃 보러 가고 그랬으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 봄나들이 갑니다. 자유롭게 외출을 할 수 없다뇨.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? 딸기는 당신이 좀 씻어볼래 이거? 딸기? 알았습니다. 사이좋게 아침 식사 준비를 하는 부부. 다 됐습니다. 딸기는 먹어도 돼요. 남편이 딸기를 씻었으니 통으로 옮겨 담는 건 아내 정숙 씨의 몫인데요. 그런데 딸기 몇 알이 바닥으로 굴러 떨어집니다. 정숙 씨는 전혀 모르는 눈치. 이게 뭐 떨어졌네? 이게 뭐야? 뭐지? 잠깐만요. 아이고 딸기가 떨어졌네 이런. 당신이 물로 헹궈야 돼. 알았어. 아이고. 떨어진 줄도 아이고 세상에. 이 귀한 딸기를. 못 봤어. 대수롭지 않다는 듯 웃으며 수습하는 남편. 그런데 단순한 실수가 아니랍니다. 이게 정식 이름은 망막색소 변성증이에요. 이게 희귀병이라서 많지 않고 이렇게 시야가 점점 좁아져 가지고 결국은 장님이 되는 병이라고. 그리고 약도 없고 수술도 안 되고. 온종일 아내의 그림자로 사는 삶이 지칠만도 하고만 싫은 기색 한번 내비친 적이 없다는데요. 이유가 있답니다. 제 아내가 없었으면은 저는 정말 살아있지 않았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저희 처한테 정말 고맙고 평생 그 은혜를 갚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앞으로 남은 생을 오로지 아내를 위해 살겠다 다짐하는 남편. 부부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? 그날 오후 내 고향으로 날 보내주오. 꿈속에 그리는 곳. 요즘도 틈날 때마다 곡 작업을 한다는데요. 대국민 애창곡들은 과연 어떻게 탄생한 걸까요? 그때 남성 듀엣이 많았거든요.
그 이제 트윈 폴리오를 흉내내서 우리가 그때 그 논두렁 밭두렁이라는 팀을 만들었어요. 그 데뷔곡이 이거예요. 좀 웃기는 노래인데. 저 건너 조그만 호수 위에 아하. 명문대 재학 시절 노래가 너무 좋아 통기타 듀오를 결성했지만 대학 졸업 후 음악과는 연을 끊고 방송국에 취업해 유머 1번지의 작가가 됐답니다. 음악을 가지고 한번 꽁트를 만들어 봐라. 그래서 제가 그 좀 생각이 나는 게 있어서 독도는 우리 땅 노래로 만들면 어떨까요? 그러니까 PD가 좋아. 무조건 방송이다. 근데 아니 그 이웃나라에서 이거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? 그런 기사를 또 봤거든요. 그래서 근우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독도는 우리 땅 이렇게 딱 만들었어요. 개그 코너를 위해 만든 곡이 국민의 애청곡이 됐고 가수 정광태의 첫 앨범 전곡을 만들며 운명처럼 작곡가의 길을 걷게 됐죠. 이후 인순이의 아름다운 우리나라 등 수많은 히트곡을 발표했는데요. 그의 창작 미천은 조국에 대한 자긍심이었답니다. 누군가 한 사람이 우리나라의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그 국가적 자존감, 자부심 그걸 심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. 굉장히 어렵거든요. 근데 이거를 초등학생들이 그냥 악을 쓰고 외워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정말 그 애들한테 졌어요. 그렇게 탄생한 곡이 바로 이 곡입니다. 어머니 땅에 공주장가냐 장군 할아버지가 쳐다보시고 공인인의 뜻으로 나라 세우니 대대손손 훌륭한 인물도 많아. 발표한 지 30여 년이 넘었지만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데요. 유명 작곡가로 탄탄대로만 걸었을 것 같지만 삶이 순탄치만은 않았답니다. 정말로 살아있다는 게 굉장히 힘들고 괴롭고 또 외롭고 한때는 어두운 터널에 갇혀 살았다는 작곡가 박문영. 그에겐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? 그날 오후 나란히 5일장에 온 부부. 손을 꼭 잡은 채 남편이 아내의 길잡이가 되어 앞장서 걷습니다. 이게 좀 덜 보이니까 제가 조심스러워서. 사람들이랑 부닥쳐요. 그리고 사람이 많으면 더욱더 그래. 사람 다리 밟고 막 이래가지고 불안해서 꼭 잡고 다녀야 돼요. 인파가 몰릴 때면 보디가드 모드. 잔뜩 긴장한 채 위험 요소가 없는지 정찰하듯 사방을 살핍니다. 물건을 고르고 살 때도 안테나는 항상 아내에게로 향해 있죠. 참외는 얼마예요? 참외 좀 12,000원이에요. 비싸구나. 엄청 맛있어요? 맛있는데 많이 비싸졌어요. 아내가 한 걸음만 멀어져도 불안한 마음에 몸이 자동 반응하는데요. 물건 챙기랴 아내 챙기랴. 함께 외출할 때면 사실 온 신경이 곤두서서 힘이 쭉 빠질 때가 많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와 동행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지요. 무겁지 어깨. 무거워. 안 무거워. 활기있는데도 다녀야지. 장애가 있다고 말이야. 뭐 집안에 앉아 있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. 그러니까 사람 사는 것도 좀 구경해야 되고 우리 또 이제 먹을 것도 사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겸사겸사해서 오는 거죠. 불안한데? 아이고. 남편이 다시 부엌에 섰습니다. 뭘 하려는 걸까 했더니 아내를 위해 눈에 좋다는 결명자 차를 우려낸 건데요. 아이고 이건 뭔고. 이게 결명자거든? 완전 원액이야. 딱 한 잔 남아. 너무 써. 너무 쓰면은 도나스를 조금만 먹어. 많이 먹으면 안 좋고. 결명자와 도넛이라뇨. 조금은 낯선 조합인데요. 우리 처가 도넛 좋아해요. 이 도넛에는 그 사연이 있어요.
첫사랑과 결혼해 단란한 가족을 꾸리고 작곡가로도 승승장구하며 한때는 마냥 행복할 줄만 알았답니다. 내가 직접 가수를 이제 길러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그렇게 가지고 좀 비즈니스 사업을 좀 했었는데 사업을 하다가 이제 좀 실패를 하니까 저희 처가 굉장히 많이 힘들어했고 그렇게 몇 년을 그렇게 하니까 저희 처가 이제 다른 사람네 집에 가서 그 청소하고 빨래하고 뭐 음식하고 이러는 그 파출부 일도 하면서 먹고 살았더라고요. 사업 실패 후 고생하는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건너갔죠. 하루 16시간씩 도넛을 만들어 팔며 힘겹게 버틴 끝에 다시 안정된 삶을 되찾을 수 있었답니다. 미국에서 우리 가족이 끈질기게 잘 살아남고 이런 거는 다 당신이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도와주고 그래서 우리 가족이 잘 사는 것 같아.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고마워. 아니야, 근데 어렵기 전에는 당신이 너무나 나한테 여러 가지로 잘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워졌을 때는 내가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내가 했어. 그랬어? 그래서 그거는 뭐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. 고마운 마음이 있었는데 그동안은 고맙다는 말을 할 기회가 없었는데 하기엔 좀 어렵지. 고맙다고 말하니까 기분이 좋네. 그게 맞아. 아이고 참. 꼭 들어야 맛이 아니다. 그렇지만 들으니까 눈물 좋네. 난다. 그러게. 와, 진짜 우네. 우리 남편이 진짜 울어. 아이고 세상에. 아유, 왜 그래? 나도 눈물 나게 시리. 아유. 가장으로도 남편으로도 한순간에 무너졌던 시절, 그를 다시 일어서게 한 건 아내였습니다. 서로. 그래. 아유, 하여튼 감사해요. 아유, 고마워라. 저희 처는 정말 천사 같은 여자예요. 전 정말 저를 보호하려고 하늘에서 내려다 준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희 처가 정말 저의 구원자예요. 아 뜨거. 됐다. 수건으로 뭘 하려는 걸까요? 좋은데? 자, 눈 감아주세요. 자, 살살 하겠습니다. 따뜻한 느낌. 아우, 좋네. 네. 식으면 또 얘기해. 내가 또 가서 해줄게. 알았지? 따뜻한 게 아주 좋은데. 그렇지? 내가 당신한테도 해줄게. 눈이 또 많이 피곤해하고 그러면은 실명이 빨리 될 수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그거 눈 건강을 위해서 이 눈찜질을 해주고 내가 간단하네. 알고 식었다. 찍었어? 어. 오케이. 기다려봐. 내가 해줄게 또. 아유, 촉촉해서도 좋으네. 아내가 좋다니 힘든 것도 잊고 부지런을 떱니다. 그런 남편 덕에 아내도 웃을 수 있었죠. 자, 뜨거운지 안 뜨거운지 한번 봐. 뜨겁지는 않다. 뜨겁지는 않지? 자꾸만 흐릿해지는 아내의 세상. 그 세상이 암흑이 되지 않도록 할 수만 있다면 시간이라도 붙들고 싶은 남편입니다. 다음 날 아침 식사 후 설거지를 하는 문영 씨. 아내가 시각장애 판정을 받은 후 부엌일이 부쩍 늘었답니다. 가급적이면은 도와주려고 노력하고요. 매번 해줄 수는 없거든요. 이제 시간이 날 때마다 집에 있으면은 주로 많이 해줘요. 얼굴은 보이죠, 그래. 보이면 가슴대가 안 보이고 밑에를 보면 안 보이는데 이렇게 위아래로 훑어봐야지 보여요. 집에 없으면요, 우리 처가 혹시 뭐 힘들거나 또 사고가 날 수도 있거든요. 가끔 사고가 났었어요. 집에서 불도 나고요. 그랬던 적이 많이 있었어요. 그래서 제가 좀 마음이 좀 불안하긴 한데 빨리 갔다가 빨리 와야죠, 뭐.
불편한 마음을 안고 달려온 곳은 한 행사장. 절대 빠질 수 없는 자리라네요. 잘 있었어? 얘들아 나왔어. 유난히 아이들과 친해 보이죠. 독도놀이 땅 그 완결편을 제가 썼어요. 50년이 돼가지고. 그래서 그 두 개를 가지고 플래시몹 있죠. 그거를 이제 오늘 최초로 여기서 그 공개를 하는 날이에요. 원래는 5절이었던 독도는 우리 땅. 가사를 조금씩 보완해오다 최근 6절까지 완성했다는데요. 오늘이 첫 발표 날이랍니다. 잘했어요. 성공적으로 신고식 완료. 잠시 휴식 시간 어디론가 전화를 거는데요. 안 되네. 선생님 누구한테 전화하고 계세요? 아니 우리 아내한테 전화를 하는데 전화를 빨리 안 받네. 무슨 일 있나? 아내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걱정이 한가득입니다. 뭐 왜 그래? 설거지하고 있었구나. 별일 없었어? 청소하고 뭐 빨래하고. 괜찮아? 아이고 내가 행사 끝나고 일찍 갈게. 갈 때 전화할게. 알았어요. 그래. 홀로 외출할 때면 수시로 아내의 상태를 확인하는 남편. 그제야 안심입니다. 잘 있네. 그날 밤 남편 없이 홀로 하루를 보낸 아내. 양손에 견출지를 찾아 들고 나오는데요. 뭘 하려는 걸까요? 주방을 쭉 훑어보더니 차례차례 적기 시작합니다. 제가 우리 남편 이제 이것저것 좀 어디에 뭐가 있는지 좀 알려줘야 될 것 같은데 한꺼번에 알려주면 잘 잊어버릴 것 같아서 아예 써서 붙여놓으면은 나중에 좀 찾기 쉬우라고. 주방 곳곳에 스티커를 붙이는 아내. 장애를 받아들이지 못해 힘들었던 시절도 있었다는데요. 지금처럼 단단해진 건 남편 덕분이랍니다. 때마침 남편이 귀가했는데요. 여보. 아이고 세상에 잘 갔다 왔어? 네. 피곤하지? 아이고 피곤하겠다 그지? 이렇게 일찍 가가지고. 괜찮아. 잘했어 그거는? 거기? 행사 잘 됐어. 그랬구나. 신나하더라. 그랬구나. 그런데 행사의 기쁨을 채 나누기도 전에 쓰다만 견출지를 발견한 남편. 그랬구나. 이게 뭐야? 이게 있잖아. 내가 당신이 이제 앞으로 내가 좀 덜 보일 거를 대비해서 당신이 좀 이거를 좀 알았으면 좋겠는 거야. 이것저것. 그래서 어디에 뭐 있는지 내가 지금 써서 붙여놓고 있는 중이었거든. 여기 봐, 여기 냄비류. 냄비류? 여기 보면은 뭐 이런 큰 냄비, 작은 냄비 여기 있고, 여기는 빈 그릇이요. 여기 저거 이제 뭐 반찬 남은 거라든지 뭐 빈 그릇들 여기 있고.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는지 슬프지만 그래도 어떻게 미리 해놓은 게 좋을 것 같아. 아이고. 아이고. 나 없을 때 일 많이 했네. 아이고 세상에. 생각했어. 어떻게 하면은 좀 위험하거나 어떻게 돼도 대처를 잘 할 수 있을까. 당신이 좀 아이고. 도와야지 어떡하겠어. 그지? 내가 좀 에휴 말하려니까 좀 뭐라 그럴까 눈물 날라 그런다. 덤덤한 척 해보지만 홀로 마음의 준비를 했을 아내를 생각하니 착잡하기만 합니다. 저희 처가 예전보다 잘 안 보여. 예전보다 잘 안 보여. 그렇게 불평할 때마다 제가 아니야. 그런 거 아니야. 그렇게 말은 했지만 속으로는 이 일이 정말 나한테 닥칠 수도 있구나.
닥칠 가능성이 높구나. 그리고 이제 내가 그거를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면도 있고 그래서 복잡합니다.